안녕하세요. 음악신경과학 연구실의 이경면입니다. 음악신경과학 연구실은 말 그대로 음악에 관한 신경과학적인 접근을 하는 그런 연구실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은 연구실의 명패, 여기 카이스트 N사동 1110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실험실에는 이렇게 다양한 그 방음 부스와 실험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음악신경과학이라는 분야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이 분야가 과연 어떤 분야인지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이 분야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신경과학이란 음악을 향유하는 인간들. 여러분 음악 좋아하시나요? 네,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음악을 싫어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건데요. 이렇게 다양한 문화에서 다양한 인종들이 음악을 즐기고 있는데 바로 이 음악을 향유하는 인간에 관한 학문입니다. 특히 이제 음악을 듣고 즐긴다는 것은 음악을 이제 귀로 듣고 이렇게 뇌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귀에서부터 뇌에 이르기까지 이런 청각 경로에서 음악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음악적인 경험이나 훈련들을 통해서 이런 귀와 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음악신경과학입니다. 특히 이제 뇌를 연구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뇌의 이미지를 fMRI나 펫을 통해서 찍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희 랩에서는 주로 EEG, 그래서 이렇게 뇌의 표피에 전극을 꽂아서 그 뇌에서 나오는 정기적인 신호를 분석을 해서 어떤 음악적인 자극에 대한 정기적인 신호를 분석하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제 우리 청각 경로가 여기 밑에 달팽이관에서부터 대뇌 피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뉴런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뉴런들이 보내는 정기적인 신호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우리가 예를 들면 말소리 다 이런 자극을 들었을 때 응답에서는 이런 응답이 대뇌 피질에서 나온다면 예를 들면 더 밑으로 그래서 더 귀와 가까운 쪽에 대해서 응답을 측정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소리를 들었을 때 굉장히 유사한 말소리의 어떤 음향적인 특징과 유사한 그런 뇌파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파를 측정해서 이 뇌파의 신호가 원래의 음향학적인 그 특징과 얼마나 유사한지 그런 것들을 비교함으로써 뇌에 특히 이제 청각 그 경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문 음악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더 효율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 거울을 가지고 왔는데요. 좋은 거울은 원래 이미지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반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얼굴이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좋은 거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반면에 이렇게 깨지거나 잘못된 거울은 나의 얼굴을 이렇게 왜곡시켜서 반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울들은 안 좋은 거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청각 오디토리 패스웨이, 그래서 뇌에 있는 청각 경로도 어떤 소리에 있는 음향적인 특징, 소리의 높낮이나 소리의 크기들, 그리고 어떤 소리의 음색이라고 하죠. 여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 아니면 피아노나 뭐 바이올린을 구분하게 하는 그런 소리의 특징들을 잘 듣는 그대로 반영을 하면 그 뇌가 특히 이제 청각을 처리하는 뇌가 굉장히 잘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우리의 소리의 특징을 이렇게 왜곡시켜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좋은 거울처럼 소리의 특징을 뇌에서 잘 처리하는지 아니면 깨진 거울처럼 뭔가 비정상적으로 소리의 특징을 처리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도구로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EE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뇌파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예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이런 이게 시간하고 Y축은 amplitude, 소리의 진폭인데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나타나는 뇌파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면 얼마나 소리를 듣자마자 빨리 응답을 했는지 그리고 그 소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런 픽의 주기성이라던가 아니면 그것을 주기성을 통해서 이제
그 주파수를 분석해낼 수가 있고 그 주파수의 이제 스펙트럼을 살펴보면 각각의 주파수 성분들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그리고 원래 소리에 들어있는 그 특징들을 인간의 뇌가 잘 반영하고 있는지들을 우리가 이제 뇌 연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랩에서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성진, 여러분들 아시죠? 유명한 피아니스트. 그래서 이렇게 몇십 년 이상 굉장히 오랫동안 훈련을 받은 그런 음악가들의 뇌와 일반인들의 뇌는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톤데프라고 여기 써 있는데 음치.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못하는 친구들을 음치라고 하는데 이런 음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뇌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 그 예제를 보여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보여드릴 연구는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특히 이제 음악에서는 음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협화 음정, 불협화 음정, 아름다운 협화 음정, 그다음에 굉장히 귀에 듣기 싫은 불협화 음정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협화 음정과 불협화 음정이 뇌에서 어떻게 다르게 처리가 되고 특히 이제 음악적으로 많이 훈련을 받은 전문 음악가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음정을 어떻게 다르게 처리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은 전문 음악가고 그 다음에 검은색은 일반인들의 뇌파를 분석해서 그 뇌파 안에 있는 주파수 성분들이 원래 음정의 성분과 어떻게 유사한지 아니면 다른지 그 다음에 음악가와 비음악가들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을 했는데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그래프에서 표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음악가들한테 다르게 더 인핸스, 증폭돼서 뇌파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음정이 두 개 있으면 이 아래 음보다 위에 있는 음을 더 선택적으로 강화시켜서 뇌에서 인코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데이터의 다른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 밑에 있는 이건 스펙트로그램이라서 Y는 시간, 그 다음 X는 frequency,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 음보다 여기 위에 있는 음을 더 선택적으로 음악가들이 벌써 뇌에서도 콘텍스 그러니까 청각 피질이 아니라 벌써 그 전에 서코티컬 레벨에서 그러니까 귀 쪽에 더 가까운 뇌에서 벌써 두 소리 중에 중요한 특히 이제 위의 음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강화시켜서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소리가 동시에 들릴 때 사실 똑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소리는 좀 더 중요하고 어떤 소리는 좀 덜 중요한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악기 소리가 들릴 때 아니면 노래방에서 우리가 노래를 할 때 중요한 멜로디들은 사실 가장 윗성부에서 연주가 되는데 그럼 윗성부에 있는 소리들을 선택적으로 음악가의 뇌는 그것도 이제 청각 피질 굉장히 고차원적인 뇌가 아니라 서브코티컬 소리를 처리하는 초기 단계의 뇌에서도 강화시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 음악가와 그다음에 음치가 있는 집단의 뇌파를 분석했을 때도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리듬에 관한 그래서 사실 음정은 어떤 소리의 높낮이에 관한 연구라면 다른 연구로는 우리가 이제 리듬, 그래서 우리가 쿵짝쿵짝하는 그런 리듬과 박자에 관한 연구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4분의 3박자 왈츠는 공짝짝 공짝짝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4분의 4박자는 강약, 중강약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박자가 다르면 그 다른 박자에 대한 소리는 우리 뇌에서 어떻게 다르게 처리를 하는가. 그리고 특히 이제 강박인 경우는 사람들이 더 주의 집중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강박의 소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뇌에서 처리된다는 그런 가설들, 그다음에 컴퓨테이션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EEG 측정을 통해서 실제로 신경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MP1이 이제 Metrical Position 1, 그래서 강박일 때의 어떤 뇌파가 다른 약박이나 중강박일 때의 뇌파랑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특히 음악가일수록 강박, 중요한 박자에서의 소리들을 벌써 뇌간 서코티컬 레벨에서부터 강화시킨다는 것을 이런 연구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랩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미국에 사는 사람들, 아니면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유럽에 사는 사람들,
그런 모든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음악을 다르게 듣는지, 특히 이제 리듬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있는 연구자와 함께 연구를 해서 전 세계의 다양한 나라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리듬 패턴을 들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르게 카테고리제이션 범주화시키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리듬 패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유한 리듬 패턴이 어떤 것인지를 통해서 리듬에 관한 다양한 문화적인 차이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알 수 있듯이 10개국 이상의, 특히 뭐 서양, 보통 우리가 음악이라고 하면 사실은 서양 음악 문화권을 주로 생각을 하는데요. 서양 음악 문화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 전통음악, 그리고 전통음악을 전공하는 전통음악 전공자와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인들이 어떻게 리듬 패턴을 다르게 인지를 하는지, 그리고 그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그래서 10개국 이상의 다양한 문화권의 어떤 리듬 패턴을 처리를 비교함으로써 어떤 리듬을 처리하는 사람의 인지적인 능력이 모두 문화권에 상관없이 공통된 어떤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문화, 자신이 자라고 태어난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최근에 이제 그 신진영으로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그 리듬, 그 음치 능력의 신경과학적인 기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냥 노래방에서 노래 못하면 너는 음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음치가 과연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들려서 노래를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귀나 뇌는 정상인데 어떤 기억력이나 다른 인지적인 측면, 아니면 소리에 대한 주의 집중, 여러 가지 다른 인지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어서 음치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그 음치와 그냥 박치라고 하는 리듬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음치와 어떻게 다른지, 이제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음치를 선발하는 그런 어떤 검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선발된 음치나 박치 집단이 어떻게 다른지를 연구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대상으로 리듬 훈련을 같은 것들을 했을 때 그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기술대학원의 이병주 교수님과 도영임 교수님과 함께 게임에 관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젊은 연령이 아니라 그 시니어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그 시니어 집단들이 사실은 그렇게 게임을 많이 즐기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젊은 층과 함께 어우러져서 게임을 만약에 하게 됐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한계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저는 저희 랩에서는 시니어 집단 50대 이상 60대 70대 집단에서 게임을 하게 될 경우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특징들, 예를 들면 뭐 기억력이나 주의 집중 능력, 그 다음에 자극에 대한 어떤 운동 반응들이 어떤 그 시니어 집단에서는 차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고, 그런 차이가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한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런 제한이 있다면 어떤 보정 효과를 통해서 그런 제한을 벗어나서 젊은 층과 어우러서 즐겁게 게임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언제든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한 궁금증이나 문의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지금 석사, 박사 대학원생도 뽑고 있고, 그리고 인턴도 항상 그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그리고 저희 랩은 삼성서울병원의 문일준 교수님과 그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난청센터. 그래서 그 쪽에서 뭐 EEG도 같이 측정을 하고 있고요. 강소진 박사와 함께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난청이 있다든지 아니면 인공호흡을 착용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들도 계획 중에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인간을 연구하는, 특히 이제 음악을 향유하는 인간에 관한 그 연구, 여러 가지 뭐 음악적인 요소, 높이, 피치나 뭐 리듬, 그 다음에 조성, 아니면 음악적인 능력에 관한 그런
연구를 인지적인 측면에서, 그다음에 신경과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합니다.